자, 미국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국. 자, 18세기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1차, 2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영국과의 전쟁 끝에 프랑스의 중재로 미국 독립이 승인되었죠. 무슨 협정이었나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승인했죠. 파리 협정. 파리 협정을 통해 미국이 독립을 승인받게 돼요. 자,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퍼지고 있을 때야. 이탈리아 통일운동, 독일의 통일운동, 영국에서는 항해법과 공물법이 폐지되고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퍼지고 있을 때 미국은 19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남부하고 북부가 따로따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북부의 경우와 남부의 경우가 일을 하는 산업체제가 좀 다른 스타일인데 남부하고 북부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하지? 남부가 더 따뜻하겠죠. 따뜻한 데서 농사를 지을까? 시원한 데서 농사를 지을까? 여기는 농업 중심이에요. 농업 중심. 반면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상공업일까? 농업일까? 농업이겠죠. 이 당시에 미국 지역에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부하고 북부 중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농사를 짓기 위한 남부가 되겠지. 여기가 노예제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로 그냥 외워버리지 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남쪽이 따뜻하고 뜨거우니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면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걸 강조하고 있었죠. 자, 무역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각각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상공업을 강조하고 있는 북부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보호무역을 강조할까? 자유무역을 강조할까? 자유무역? 그러면 굉장히 유럽의 값싼 물건들이 확확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 무슨 무역? 상공업 하면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 남부의 경우에는 농사만 지었어요. 생필품이 필요해. 해외에서 싸게 가지고 오면 좋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거야. 자, 이렇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을 때 북부 지역 출신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북부 출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야. 노예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링컨이 당선되자 눈치를 챈 남부 7개 주가 미국을 탈퇴해버립니다. 남부 7개 주가 미국이 뭔데? 정확하게 미국이 무슨 뜻이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 그지? 연합국가잖아. 연합국가. 그죠? 이 미국에서 탈퇴를 해요. 미국에서 탈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 주가 자치권을 누리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각 주마다 법도 다 다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미국 남부 7주가 이제 탈퇴를 하면서 남부와 북부가 대립각을 세우게 돼요. 바로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남북전쟁.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의 전쟁, 남북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초기엔 남부가 우세해요. 남부의 승리로 끝이 날 것 같자 링컨이 급히 노예제 폐지 선언을 해버려요. 링컨이 뭐한다? 노예제 폐지 선언. 왜 그랬을까? 갑자기. 노예제를 갑자기 왜 폐지했을까? 흑인들을 전쟁터에 동원시키려고. 내가 노예제 폐지해줄게. 동등한 시민으로 만들어줄 테니 무기 들고 들어와. 흑인들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노예제 폐지 선언으로. 그래서 결국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북부의 승리 끝에
법적으로 흑인의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면서 이 전쟁 이후 동과 서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되었어요. 대륙 횡단철도 연결.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되면서 19세기 미국 세계 최강대국 공업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세계 최대 공업국가로의 성장. 미국이라는 땅은 자원이 정말 풍부하거든. 그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 이 공업국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남북전쟁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에서는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오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링컨의 연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19세기 세계 최대 공업국가로 성장하더라. 자, 그럼 같은 시기에 또 러시아로 가볼까요? 러시아. 자, 러시아는 도태되어 있습니다. 동유럽이라서. 서유럽의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동쪽에 있는 러시아는 아직도 후진국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몽군주가 좀 등장을 하기도 하죠. 누구? 표트르 대제랑 18세기. 표트르 대제랑 누구였어? 예카테리나 2세. 이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군주를 자처했었죠. 계몽군주 자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제도를 찬성한다? 농노제를 찬성한다 그랬잖아. 농노제 찬성.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19세기에도 황제가 계속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차르가 황제란 뜻이야. 차르의 전제 정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아니, 유럽은 벌써 차티스 운동까지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유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유럽, 러시아는 19세기까지 전제 정치라고 있어요. 황제 정치. 농노제는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에 불만을 품고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고 해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이게 실패합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데카브리스트 혁명이라는 표현이 붙었을 거야. 봉기니까 실패한 거죠. 데카브리스트는 뭐다? 디셈버를 러시아식으로 읽으면 데카브리스트야. 이게 12월에 일어난 혁명이라는 뜻이야. 12월 봉기.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이게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19세기에. 일반 청년들이 차르를 무너뜨리고 입헌군주정을 만들어보자. 입헌군주정을 표방하려고 했지만 원체 차르가 강력해서 실패했어요.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실패하고 나서 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남쪽으로 러시아가 진출하면서 크림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림 전쟁. 요거 재밌어요, 여기서.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데 오스만 쪽으로 내려오거든, 오스만 쪽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러시아가 오스만까지 뚫어서 남쪽으로 진출하면 큰일 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유럽 강대국들이 오스만을 지원해줘요.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거? 오스만이 지중해 장악해서 왜 신항로 개척하고 힘들게 했잖아. 근데 반대로 오스만을 유럽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 눈치를 채. 뭐야.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오스만의 강력함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훨씬 더 신식 무기를 쓰는데 여기는 아직도 저런 봉건제 군인들이 있네. 이거 뭐야? 오스만 만만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 크림 전쟁 때문에. 유럽이. 그래서 오스만을 나중에 부셔버려요. 유럽이. 그 눈치를 뭐로 챈다? 이 크림 전쟁으로. 결국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아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배상금도 내야 되고 엄청난 물자를 쏟아붓다 보니까 피해를 막심하게 보게 됩니다. 이때 19세기 말에 알렉산드르 2세가 등장을 합니다. 황제예요.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단행해버려. 왜? 국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워줘야 되니까. 농노제를 폐지합니다.
우리도 유럽화 시켜야 되겠다. 농노제 폐지하고 유럽 문화 받아들여야 되겠다.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 귀족들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암살당합니다. 짜르의 전제 정치가 유지가 되고 있고 데카브레스트의 봉기가 실패했으며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알렉산드로스 2세의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 당시 20세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밑에 있는 농민들을 좀 계몽해야 되겠다고 하는 브나로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 뒤에서 나오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소련으로 이어지게 돼요. 요거는 현대사 파트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요 순서 짜르의 전제 정치, 데카브레스트의 봉기, 크림 전쟁 패배,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실패, 그 다음 20세기 브나로드 운동 이후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소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기가 또 재밌어.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어요. 알겠죠? 19세기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세계사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건 알아야 되겠지요? 한 번쯤 들어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뭐가 먼저야? 시민혁명이 먼저입니다. 영국의 시민혁명, 명예혁명이 먼저 일어나요. 17세기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잖아. 영국 명예혁명.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다라는 거 아니야, 명예혁명이. 그죠? 의회가 만들어졌고, 의회가 훨씬 더 힘을 갖게 되었고, 이게 그대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류의 두 가지 큰 혁명이 있죠. 하나는 신석기혁명, 농경목축의 시작, 정착생활의 신석기혁명이 있고요. 두 번째 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의 좀 배경을 좀 보자면, 먼저 이 상공업자를 비롯한 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상공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매뉴팩처가 만들어집니다. 매뉴팩처. 자, 매뉴팩처는 뭐냐면 공장제 수공업을 뜻합니다. 공장제 수공업. 이게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무슨 손으로 뭘 만들어? 공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느질 하는 거야. 한 명은 바느질하고 누구는 뭐 인형에 눈 붙이고 한 명은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수공업 하는 개념이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야. 그 다음 자, 이 시기 기억나니? 젠트리들이 땅을 사서 야, 내 땅이니까 꺼져. 울타리를 치는 운동이 있었잖아. 뭐였더라?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죠. 인클로저 운동. 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디로 간다?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 노동자들이 확대가 됩니다. 도시 노동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영국의 도시의 노동자가 확보가 되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가 이 영국이란 나라는 18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명예혁명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앤여왕 때 스코틀랜드까지 다 먹으면서 대영 제국을 만들었죠? 그 다음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식민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본 축적. 자, 돈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멋을 부린다라는 거야. 영국 하면 뭐냐? 젠틀맨이잖아. 그죠? 킹스맨. 킹스맨의 상징은 뭐냐? 수트 아니냐? 수트. 잠깐 이거 봐봐, 이거. 요거는 무슨 직물일 것 같아? 면이야, 뭐야? 너네 교복 생각하는데 면이야, 뭐야? 모직물이죠.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모직물 산업이 뭐다? 수트를 얘기하는 거야. 수트 비싸. 모직물 산업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직물을. 수출해서 떼돈 벌고 있는 거야, 영국이. 이해되지? 자, 그러다가 드디어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와트가 등장하는 거야. 와트. 제임스 와트. 와트가 뭐 만들었어? 증기기관을 만들었죠. 와트 전에 또 있다. 큰일 날 뻔했다. 와트 전에 이 모직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방적기, 방직기야. 방적기, 방직기.
씨를 자동으로 뽑아내는 거야. 이거 방적기하고 방직기. 방적기. 궁짝궁짝 하면서 실이 축축축 튀어나오나 봐. 알겠죠? 이 방적기 방직기를 통해서 공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증기기관. 와트의 증기기관. 이것이 산업혁명의 시작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 모직물 산업으로 뭐 한다? 돈을 벌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을 시키는 것은 면직물입니다. 면직물 생산. 갑자기 뜬금없이 모직물로 돈 벌었는데 왜 면직물을? 면이 싸냐 뭐가 싸냐? 면이 훨씬 싸죠? 면 키로에 5,000원 10,000원이면 사잖아. 그죠? 근데 너희도 교복 비싸지? 뭐는 비싸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어. 싸서. 어느 나라에? 인도에 수출을 합니다. 인도에 면직물을 잔뜩 수출하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업혁명은 모직물로 돈을 벌어서 시작을 해서 면직물로 확대가 된다. 알았지? 면직물을 생산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스티븐스가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내고 기차. 풀턴이 증기선을 만들어요. 이게 뭐니? 교통의 발달로 이어지는 거지. 교통의 발달. 내신은 이제 이런 이름들도 좀 외워줘야 되는데 우리 수능은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차, 풀턴의 증기선. 자, 교통의 발달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자. 내가 어부야. 물고기 잡았어요? 근데 10배 잡았어, 오늘. 1000마리 잡았어, 100마리 잡았었는데. 내가 물고기 1000마리 잡고, 우후! 하고 왔어요.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10마리씩 사서 먹을까? 안 먹죠?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물고기는 썩잖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근데 교통이 발달한 거야. 썩기 전에 옆 도시로 빨리빨리 갈 수가 있게 됐어. 교통이 발달해서 시장이 어떻게 돼? 확대가 되는 거죠.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거야, 이게. 교통의 발달은 뭐다? 시장의 확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침 또 이 시기에 통신기관도 발달을 하게 돼요. 모스. 기생충에 나오잖아, 모스부 마지막에. 알죠? 그게 모스야, 그게. 모스의 전신, 모스 부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교통의 발달이 이어졌고요. 통신 역시 이어져요. 통신의 발달. 모스. 그 다음 누구? 벨. 모스하고 벨이 등장하면서 전화기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교통통신의 발달이 산업혁명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더 이상 이제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노동력은 절감을 하게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서부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까지 퍼지게 되고 반면 러시아, 일본은 좀 뒤늦어요. 왜? 동유럽이라서. 서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동쪽으로 갈수록 좀 늦게 전파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은 뭐야? 영국, 프랑스는 시민주도로 산업혁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 독일하고 러시아는 국가주도로 산업혁명을 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뒤늦게 시작한다는 거야. 독일과 러시아는 국가주도의 산업혁명. 영국, 프랑스는 뭐다? 시민주도의 자연스러운 산업혁명. 알겠지? 알았지?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뭐한다? 세도정치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슴 아프죠? 이 한순간의 차이로 인해서. 근데 지금은 그걸 극복했잖아, 대한민국이. 그죠? 대한민국이 그걸 극복했지만, 얘네는 18세기 이렇게 잘 나갈 때, 18세기니까 우리는 영조정조 시대를 지나 이제 순조원종 철종으로 가는 시기예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좀 그러네요. 자, 교재로 와볼까요? 149페이지. 산업혁명의 발생과 전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상업자본주의. 이거 뭐죠? 유통중심 이윤추구죠. 유통중심 이윤추구. 신항로 개척 이후 시장이 확대됐어요. 어디로? 신항로 개척 이후로 아메리카라던가 인도 지역으로 확대가 됐죠. 상업적 농업, 즉 판매 목적의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합니다. 이 당시에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아메리카에 가서 농사를 짓게 하잖아. 무슨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됐잖아. 플랜테이션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이 된 거죠. 아메리카로 진출을 해서.
자본주의 생산 방식 출현. 선대제는 이거예요. 선대제는 먼저 돈을 납부하는 건데, 너희들 반지하고 귀걸이 사러 어디로 가냐? 매장. 귀걸이 어디서 샀어? 채희. 귀걸이 어디서 샀어? 로이드 가면 귀걸이가 잔뜩 걸려 있어요. 아, 이쁘다. 이거 주세요. 이러거든? 그죠? 맞지? 근데 이 당시 수공업자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기술만 갖고 있는 거야. 부자들이 돈을 갖고 가서 자, 이걸로 금 사서 만들어 와. 이렇게 돈을 먼저 주는 게 선대제야. 돈을 먼저 원료 구매비를 납부하는 개념이 선대제 개념이야. 선대제. 뭔지 알겠지?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개념, 선대제 생산 방식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공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분업하는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로 이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선대제와 매뉴팩처의 출현. 자본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왜? 자본주의가 뭔데? 내가 돈 내고 그 가치의 물건을 사오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그러다가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으로 떼돈 벌고 있어요. 모직물로 떼돈 벌었다. 식민지 확보로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에 노동자들이 잔뜩 들어왔다고 했죠.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도 안정돼 있고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철과 석탄 등이 영국에 풍부했어요. 하필 또 이때. 증기의 원료가 석탄이거든. 이때 발달한 도시가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도시야. 어디야?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 맨체스터가 석탄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야. 지금은 쇠퇴했죠. 왜? 석탄을 캐질 않으니까. 28, 19세기에 맨체스터가 정말 잘 나가다가 20세기 때 좀 이렇게 쇠퇴를 해. 항구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 자,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네요. 내가 얘기했잖아. 모직물로 떼돈 벌고 면직물을 생산한다. 방적기와 방직기를 만들어서 면을 쭉쭉쭉쭉 뽑아내기 시작해요. 마침 이 시기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냈어요. 기계 동력이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증기의 원료는 뭐다? 석탄이죠. 또 하필 영국에 석탄이 또 많이 있었고. 근데 석탄을 처음 쓴 나라는 어디야? 송나라죠. 송나라.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송나라. 송나라에서 석탄을 먼저 썼습니다. 송나라 석탄. 면직물 공업을 시작으로 제철, 석탄, 기계공업 등 관련 산업 분야가 함께 발전하면서 영국이 대박을 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 시기에 증기를 개량해서 뭐한다?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을 만들더라. 요거는 이제 내신 팁인데 증기기관차잖아. 이거 기차 가는 소리야. 스티븐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기선은 배가 이제 갈 때 증기를 뿜으면서 가요. 풀턴 이러면서 가는 거야. 안 까먹겠지? 요거는 뭐다? 내신 팁이었습니다. 스티븐스하고 풀턴하고. 나도 민망해. 제일 민망해. 다음에 모스의 전신과 벨의 전화,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으로 통신기구도 발달을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벨 일화가 굉장히 재밌죠. 벨이 전화를 발명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불과 몇 시간 뒤 벨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해서 특허청에 왔는데 3시간인가 4시간 차이로 특허가 안 됐어요. 벨이 먼저 해가지고. 인생은 타이밍이란 얘기예요. 결단을 했으면 빨리 해야 돼. 벨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벨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잖아. 전화벨. 해외는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물건 이름을 붙여요. 전화벨이 벨이 만들어서 벨인 거야. 당황스러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저 뒤에 저거 에어컨이 캐리어죠? 왜? 에어컨 발명가가 캐리어야. 스웨덴 사람이에요. 대박이죠? 우리나라 철종시기 스웨덴은 에어컨을 만들고 있어요. 대단하지? 에어컨 꽤 오래됐습니다. 이 캐리어 박사. 엘리베이터 누가 만들었어? 오티스가 만들었어요. LG 오티스라고 써있지. LG 엘리베이터. 그 오티스가 발명가 이름이야. 너도 박나해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나의 박 이런 거. 해야지 우리도. 그치? 벨은 전화벨에서 이제 벨 그 이름입니다. 세계사 공부하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죠. 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벨기에, 프랑스. 근데 독일, 미국은 뭐다? 독일은 뭐다? 국가주도로 이 산업혁명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좀 늦었다. 독일은 좀 늦게 한다. 벨기에, 섬유, 제철, 석탄산업 중심 안 나와. 프랑스도 이제 산업혁명 알아만 두시고요. 독일의 경우에 기억나세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독일 제국이 수립됐어요. 황제 이름 뭐였더라? 빌헬름 몇 세? 1세. 빌헬름 1세의 독일 제국으로 통일이 되었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독일은 국가주도로 산업혁명을
시작합니다. 좀 뒤늦었다라는 거죠. 미국은 앞서 우리 살펴봤죠. 19세기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세기에는 산업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죠. 미국이 1년에 무기를 사들이는 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미국 국방 예산이 650조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전체 예산이 500조야. 얘네 국방 예산은 650조. 우주 예산 따로 있어요. 나사를 운영하지? 우주 예산이 350조예요. 더하면 1000조가 나오고 있어요. 1년에 미국은 무기 체계에만 1000조를 써. 세계의 주인입니다. 주인.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협상을 잘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미국은 지하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도 1억이 넘어서 인구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시장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지금 일주일 연기했죠. 그리고 부산인가 대구는 학원들도 휴원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강제는 아니야. 오늘 내가 그 뉴스를 봤는데 좀 뒤늦게 내가 생각한 거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 활성화될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급히 이거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겠구나. 그래서 메가스터디 주식을 검색해봤더니 이미 금요일날 26%가 올랐어요. 내가 이틀만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26% 올랐어. 아마 내 생각에 내일 아침에도 좀 이어질 것 같아. 오늘 권고가 떠가지고. 아버지한테 살짝 흘리세요. 사야 된다고. 아침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메가스터디가 아마 내일도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이거 이제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는 영상.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너무 늦게 이틀만 먼저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또 지금 대박치는 산업이 있어. 뭘까? 열감지 카메라 회사들이 전량 매진이야. 대박이죠? 이것도 늦었어, 내가. 열감지 카메라 생각했는데. 뭐 하나 더 있겠지. 또 생각 중이에요. 지금 생각했다니까. 아까 학원 권고사항 뜬 거 보고. 이럴 때일수록 나도 박하사탐에 좀 매진을 더 해야 되겠어요. 다들 집에서 유튜브 보겠지. 그죠? 너희들도 좀 온라인 세계사 영상으로 좀 공부 좀 더 하고, 내가 아까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채점하는 거 보고 진짜 열불이 터져가지고 진짜 공부해. 하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돼. 3월부터. 이 얘기 왜 나온 거야 근데? 뭐지? 미국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세계 산업 최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여기까지 얘기했군요. 자, 러시아는 대규모 차관 도입,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요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일본은 따로 배울 겁니다. 메이주 신유, 산업화 추진 따로 배울 거예요, 따로. 자, 근데 문제는 산업혁명의 명과 암이 있어요. 명과 암. 명과 암.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나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집사람한테 라면을 좀 사다 놔라라고 얘기했어요. 한 박스만 사다 놔라. 그래서 같이 검색을 했는데 진라면은 전량 매진이더라고. 하나도 없어. 쿠팡에서 다 매진이야. 근데 오라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라면이라고 알아? 새로 나온 라면인가 봐. 맛이 없나 봐.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진라면은 매진. 너희들도 라면 빨리빨리 사놔. 다 매진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집에 혹시 있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 산업혁명의 교통통신의 발달도 봤지만 그 이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세기. 자, 16세기. 바로 요즘엔 14에서 16세기가 신항로 개척이었었잖아. 기억나죠? 이 시기에는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어요. 상업자본주의. 이게 뭐죠? 유통중심 이윤 추구입니다.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다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야. 생산중심 이윤 추구로 바뀌게 되죠. 아이고, 산업자본주의. 이건 뭐다? 생산중심 이윤 추구.
마침 이 시기에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죠. 뭘 강조하지?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합니다. 경제는 말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알아서 잘 돌아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뭐야?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점심에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 맛있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돈 벌기 위해 맛있게 만든 거잖아. 맛있어야 팔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한다. 가만히 내버려 둬라. 국가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뭐죠? 소극적 국가. 국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가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 이건 어떤 걸 야기하게 될까요? 일 안 했어? 먹지 마. 일 안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대가가 없잖아. 일 안 했으니까 먹지 마. 빈부격차 확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빈부격차 확산. 뭔지 알겠지? 자유방임주의로 경제는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확대가 됐어요. 자본가들은 떼돈 벌기 시작해요. 돈 많은 놈들은 공장 돌리면서 떼돈 버는데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돼? 완전 열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나 2월 혁명이 터져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차티스트 운동하고 2월 혁명. 자, 이 차티스트 운동 전에는 노동자들이 이 얘기부터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다 기계 때문이잖아. 기계를 파괴해버리자. 옛날로 돌아가자. 기계 파괴 운동을 단행합니다. 자, 파괴를 하려면은 뭐를 딱 부착해가지고 불 붙여서 빵 터트리는 거지. 뭐야 이게? 빵 이게. 다이너마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다이너마이트에서 유추하자고. 러다이트 운동이야 이게. 러다이트. 다이너마이트에서 생각하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러다이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얘가 주도해서 실시한 거다라는 건데 다이너마이트로 기계 파괴하자. 뭔지 알겠죠? 러다이트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나중에 차티스트 운동으로 이어지지만 정말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19세기 독점 자본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요 명과 암이에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18세기에. 왜? 노동자를 위한 법이 한 개도 없으니까. 알겠죠? 빈부격차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음을 150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에서. 자, 넘겨볼까요? 자, 이것 때문에 뭐야?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사상. 사회, 모일사, 모일회자잖아. 모두가 모여 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 이게 사회주의야. 전 세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게 사회주의 사상이야.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된다. 빈부격차 왜 생긴 거야? 자본주의 때문이잖아.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사회주의 사상. 자, 초기 사회주의부터 볼까요? 오원, 생시몽 이런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이 타협을 통해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타협해서 중간 단계를 해나가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상사회 건설만 주장하는 거고 본격적인 사회주의를 완성시킨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어떻게 타협해? 자본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힘없는 노동자가 자본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노동자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힘을 합쳐 싸우자. 투쟁을 통해서 월급 인상을 시키자. 투쟁을 통해서 임대료를 인하시키자. 투쟁을 통해서 돈을 가져오자. 투쟁을 강조하는 거지. 알겠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단합과 투쟁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기 시작해요. 마르크스.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노동운동, 자 월급을 인상하라 이런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자 각 정부에서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공장법, 오래 일하는 걸 제한하고 이게 19세기 얘기거든. 우리나라는 전태일 열사가 있죠.
1960년대.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았어. 이런 운동들이. 유럽은 벌써 100년 전, 150년 전에 실시하고 있는 거야. 노동자를 위한 시스템, 공장법. 각국의 국민통합 모색으로 이제 의무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고요. 이 사회보장제도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수능에선 다루지 않아요. 통합사회에서 한번 했지롱. 독일 바이마르 헌법, 2세대 인권, 사회권 보장. 세계사에서는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자, 이어서 산업과 시기문화 19세기예요. 여기 다 19세기. 다윈, 앞서 문제 풀 때 배웠었죠? 진화론. 생명체가 계속 진화하여 지금까지 왔다가 진화론인데 다윈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첫 시작점이 설명이 안 돼, 19세기는. 처음에 뭐가 시작을 해야 진화를 하지. 그 시작점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보다. 그래서 크리스티교를 믿어, 다윈이.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뭐 빅뱅 이론이라던가 처음에 생명체가 등장하는 게 과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상주인은 부정을 하겠지만 창조론일 테니까. 그죠? 근데 요새 이 과학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신이 창조한 걸 수도 있고 진화한 걸 수도 있고 그 처음 시작은 누구다? 다윈의 진화론이다. 다윈의 진화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존 스펜서라는 양반이 사회진화론으로 묶어버려요. 진화론을 뭐로 묶는다? 사회진화론으로 묶는다. 누구? 존 스펜서. 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면 쓰라는 얘기 아니야, 이 시기야. 다윈의 진화론 연결해서 보다 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다. 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연결해두라고. 사회진화론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은 19세기 파스테르, 렌트겐, 퀴리 부부, 에디슨, 패러데이, 류미에르 형제. 이거 그냥 에디슨하고 파스테르, 다윈 19세기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단독으로 막 말도 안 되죠. 세계사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내. 내신은 나중에 2학기 때 외우면 되는 거고. 알았지? 자, 자유방임주의 나왔습니다. 18세기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항상 강조하는 벤담과 밀도 19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벤담 밀 19세기 요 정도 보면 돼요. 다음 장 가볼까요? 나왔네요. 존 스펜서, 사회진화론. 약육강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화에 성공한 강대국이 진화하지 못한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 즉 식민지 건설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사회진화론입니다. 19세기죠. 밑에 뭐 랑케, 피테, 헤겔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자,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칠판 볼게요. 이건 나와. 문화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18세기는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죠. 공부하자, 깨우치자,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상이야. 그치? 계몽주의는 뭐야? 공부야. 깨우쳐야 돼. 공부 좋아해, 싫어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지친 거야, 이제. 그래서 19세기 전반기에 야, 공부 좀 그만하자. 우리 이제 사랑을 찾아 떠나자. 낭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18세기에 공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부 때려치고 사랑을 찾아 떠나가는 낭만주의다. 이렇게 외워보라고. 알았죠? 천사를 막 그리고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연애하는 모습을 그리고 낭만주의처럼 이게 퍼지는 거야, 풍이.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천사 본 적 있어? 없잖아. 왜 뻥쳐? 천사는 그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려라. 그래서 후기는 사실주의로 이어집니다. 요거는 나올만 해요.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낭만주의, 사실주의로 이어진다. 알겠지? 공부에 지쳐서 사랑을 찾아 떠나갔다가 천사는 없으니까 사실대로 그려라. 요렇게 이어진다고. 계몽, 낭만, 사실. 그림 그리잖아. 이거 다 알 거 아니야. 이 학풍에 대해서. 이런 건 안 배우냐? 알았어. 자, 낭만주의. 그 다음 19세기는 뭐다? 사실주의 정도. 여기에 보시면은 왜 발자크, 플로베르, 위고, 찰스 디킨스. 유명한 사람들이죠?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이것까지 나오면 세계사 아무도 안 해. 알겠지? 나오지는 않는다.